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뮤진입니다. 동아 소시오그룹이 당진시 합덕 인더스파크에서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수석의 합덕공장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동아 소시오그룹과 수석이 함께하는 공장 건립 기공식으로 당진시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에 있는 공장들도 이전을 계획하면서 당진시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동아 소시오그룹이 투자하고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수석이 합덕공장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기공식에는 동아 소시오홀딩스 강신호 회장, 주식회사 수석 김인호 사장을 비롯한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고 국회의원 당선인 등 당진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강신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수석은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점점 커가는 회사 규모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침 합덕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서 타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를 상승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의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범시민적 노력의 결과로 오늘과 같은 기쁜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번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각화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기회에 당진시는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말이 끝난 뒤 동아 소시오그룹 회장과 당진시장,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한 총 9명의 인사들이 모여 시사 세레모니를 펼쳤는데요. 폭죽이 함께 터지며 기쁨을 더했습니다. 한편 합덕 인더스파크 내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병유리와 페트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관해 주식회사 수석 김인호 사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기공식을 갖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수석이 당진시에 와서 우리가 공장을 건설해서 이 페트를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날씨도 좋고 또 여러모로 좋은 당진에 와서 기업을 하게 돼서 참 행복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앞으로 준공 이후에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수석이 지금 여기 공장이 17,000평이에요. 예, 지금 1단계로 17,000평의 페트 공장을 한 7,500평 정도 생산하게 되면은 페트가 일일 생산량이 한 250만 병, 그다음에 캡, 알루미늄 캡하고 이제 플라스틱 캡이 있는데 캡이 한 일일에 한 500만 병 정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로 보게 되면은 기업에서 당진에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우리가 제2부지가 한 15,000병 정도 남았는데 그 15,000평 정도 규모의 다시 우리가 병유리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은 당진시의 고용 창출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기도 안양시와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의료용 병용기 제조기업도 2020년까지 합덕공장과 통합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당진시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제약까지 당진으로 통합 이전을 할 계획에 있어 순서대로 통합이 완료된다면 총 45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당진시의 청년 실업률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 뉴스 이뮤진입니다. 당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직업 진로교육 명강사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은 교사와 경찰, 댄스 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직업의 특성, 그리고 꿈과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도를 따라 각기 다른 직업군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각각의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 모두 텔레비전과 앞에 서 있는 강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디서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강사들의 목소리로 열띤 강의가 한창입니다. 지난 24일 당진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3학년들을 상대로 직업 진로교육 특강이 열렸습니다. 경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인 밤, 그곳에서는 현직 경찰들의 강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경찰들이 하는 일과 해야 되는 것들, 경찰이 되기 위해서 갖추고 교육받아야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은 경찰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운동을 물어보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반에서는 현재 서울에서 한복 사업을 운영 중인 CEO의 특강이 한창이었는데요. 이번 강의를 맡은 사업 대표는 자신이 10대 때부터 미래 계획을 세웠던 다이어리를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목표와 꿈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다이어리 안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버킷리스트, 스스로가 생각하는 꿈과 목표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부모님께 효도하기와 같은 작은 목표부터 10년 후에 종로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사기와 같은 큰 꿈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는 아이들에게 꼭 이룰 수 있는 것과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 적으라고 조언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전 수업에서는 강사를 모시고 특강이 진행됐다면 오후에 있었던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느껴볼 수 있는 체험식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호신술 배우기, 소이 캔들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식 특강이 열렸는데요. 아이들은 오전과는 다른 수업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이 캔들을 만드는 과학실에는 3명에서 4명씩 조를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만들고 나면 한 사람씩 가져갈 수 있지만 만드는 과정 동안 서로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강사는 적절한 향의 배합과 캔들 만드는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그 후 향을 고르기 위한 가위바위보가 열렸습니다. 각 팀별로 원하는 향을 차지하기 위한 게임이 시작됐는데요. 짧은 순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신술 배우기 수업, 편한 옷차림의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특강을 진행하게 될 강사는 간단한 자기소개 후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자세는 매치기였습니다. 먼저 간단한 준비 운동 후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간단한 동작도 끊어서 설명해주고 시험을 보여주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댄스 수업이 한창입니다. 음악에 맞춰 배운 동작들을 연습하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이지만 뻣뻣한 동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댄스 수업을 맡은 강사는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적절한 농담을 섞어 특강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꿈이 없이 학교를 다니고 배울 것을 배우며 상황에 따라 꿈을 정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조금 더 세상을 알기 전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당진중학교의 직업 진로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밝은 미래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 보건소에서 노인들의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약해지는 노인들을 위해 검사는 총 15개 문답과 그림 그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검사를 통해 당진시 보건소는 치매 노인 조기 발견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은 탁자 앞에 어르신과 보건소 관계자가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어르신이 답을 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언뜻 보면 평범하게 대화하는 것 같지만 노인들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질문은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와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묻는 사소한 질문으로 시작해 그림 그리기, 행동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하기 등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요하는 어려운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질문의 종류는 현재 계절과 날짜, 연도 등이 있었는데요.
관계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며 검사를 진행하는 어르신 중에는 연령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점수를 받으신 분이 나오며 당진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치매 조기 발견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문진표의 표시가 끝나면 관계자는 기준표를 보고 조기 치매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준표에는 연령대와 성별 등이 적혀 있고 해당되는 점수로 치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당진시 보건소 치매 관리 사업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진단 및 감별 검사와 60세 이상의 당진 시민들을 상대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2015년 중앙치매센터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경우 치매 환자 수는 2015년 기준 38,175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치매 유병률은 11.2%로 조사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장이 당진시의 여성기업인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기업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에 이재광 의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의회에서 여성기업인들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제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업인들과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는 많았지만 여성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처음 실시된 건데요. 이번 간담회에는 여성 기업인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재광 의장은 이사님들의 당진시 방문을 환영하며 이렇게 첫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당진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그림과 색칠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는 함께 커가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성기업인협의회 김현선 회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어렵다를 외치기보다 제때에 맞춰서 행정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때라고 의장님과 많은 의원분들께 부탁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에 편명희 부의장은 의회에서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꼭 마련할 것이라며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경청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성 기업인들이 의장에게 애로사항이나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성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원들이 당진시에 위치한 지역업체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백, 즉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어떤 일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이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다른 여성단체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선 회장은 대기업과 소기업들 사이에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하며 여성단체들에게는 일정 부분에서 소정의 지원금이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여성기업인 협의회에도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한 일부의 지원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가 마무리될 시간이었지만 이재광 의장은 자리를 떠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간담회에서 중점이 됐던 철강 산업에 대해서 세계적인 철강 경기가 어렵고 국내의 철강 공장 과잉 공급으로 더욱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래도 조금씩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하는 생각 모두를 참고형이 아닌 창조형으로 바꿔주길 바란다면서 기업체별로 실적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중학교에서 현대제철 손일만 기장의 일일 교사 특강이 열렸습니다. 손일만 기장은 2013년도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는데요. 이번 특강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현대제철에 관한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이라고 불리는 손일만 기장이 학생들 앞에 서 있습니다. 손일만 기장은 2013년도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뽑혔는데요. 명장답게 학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궁금해하는 것을 모두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일만 기장은 현대제철에 관해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는데요. 중간중간 재미있는 농담을 섞어가며 말을 하기도 하고 철에 대한 설명에서는 교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로 특강을 진행해 학생들이 더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제철에 관심 있는 학생들만 참여한 특강인 만큼 학생들에게 현대제철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답을 맞힌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주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더욱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손 기장은 현대제철은 인천과 순천, 당진, 포항, 그리고 중국에 각각 위치하고 있지만 그중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의 규모가 제일 크다며 지금도 발전하기 위해 땅을 매립하며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고 온 자료에는 공장 설명부터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재치 있는 말뿐 아니라 학생들과 편하게 대화하는 방법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더욱 열심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강이 끝나갈 무렵 손 기장은 현대제철과 관련한 홍보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는데요. 단순히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에 대한 홍보 영상이 아닌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이 담겨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마무리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 지역의 건축사들이 독거노인이 사는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주는 재능기부를 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1년에 2차례, 한 번 봉사할 때마다 2집씩을 돌며 새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요. 또한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기업인들과 사람들이 참여하겠다고 뜻을 밝혀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외딴 집 한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지만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6년째 새집 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당진 지역 건축사들입니다. 많은 건축사들이 함께 모여 13일부터 19일까지 송화읍과 순성면에 위치한 취약계층 가정 2곳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짓게 되는 새 집의 주인은 올해로 87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홀로 사시는 집입니다. 또한 이번에 지어진 순성면에 위치한 이 집은 집의 입구와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붕 판넬 교체를 비롯해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좁았던 화장실은 세탁기를 밖으로 빼면서 넓어지게 됐고 밖에 나와 쉴 수 있는 마루도 탄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벽면은 언제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따뜻한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세심한 것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도 모두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 집수리 봉사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 건축인으로서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시골에 너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느껴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안타까워 하던 중에 막상 그분들이 스스로 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력이나 아니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힘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당진시청 건축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시작한 지 우리가 한 6년 정도 지금 해서 1년에 한 4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채 정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일이 확대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더 많은 좀
좀 아쉬움이 좀 남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부족한 거는 좀 건설회사 협력도 받는데 그 중에 올해는 현대건설 여기서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좀 도움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대우 프루지오에 좀 도움을 받아서 잘 끝내고 그분들도 정말 아주 기꺼이 일을 많이 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무슨 환경 회사나 아니면 이번 경우는 우리 산정목재라고 그 목재 회사에서 매년 이렇게 목재 자재 같은 거 대주고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는 나 몸으로 가서 때우게 하는 분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우리 지금 당진 지역 건축사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 협회에서도 우리도 좀 도와주겠다 해서 그쪽에서도 지원해주고 해서 일이 정말 좀 더 확장되는 기분이고요. 또 그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는 큰 보람을 가지고 또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새롭게 지어진 마루에 장판을 깔기 위해 다른 봉사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일을 마친 봉사자들은 쉴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작은 일까지 함께 도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재능을 쓸 수 있고 나보다 어려운 다른 사람에게 큰 힘과 기쁨을 주는 것에 감사하다는 건축사들을 보며 아직은 세상이 훈훈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원룸단지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모든 원룸단지에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원룸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당진시는 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물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합니다. 많은 수의 원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하루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양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룸단지 곳곳을 둘러봐도 재활용품 수거함이나 종량제 봉투 보관 장소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는 것은 원룸 건물 옆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다행히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 쓰레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품들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18일부터 원룸단지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됐고 어제까지 130여 곳의 전수조사가 진행됐지만 제대로 설치된 곳은 6, 7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활용품 수거대와 종량제 봉투 보관 장소를 모두 갖춘 곳은 극히 일부로 그 외의 원룸들은 작은 재활용품 수거대만 설치돼 있었을 뿐입니다. 원룸 옆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은 수거 차량이 돌면서 수거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모아져 있지 않은 쓰레기들 덕분에 수거 차량이 와도 쓰레기를 골라서 가져가야 하는 실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수거해 가지 않아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에는 항상 잔해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몇 해가 지난 건물들의 경우에는 당진시의 권고 조치를 인지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진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산업화 도시 중 한 곳인 당진시는 갈수록 원룸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더 큰 환경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작년 10월 모든 원룸들에게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꼭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설치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제대로 된 재활용품 수거대가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봐도 희뿌옇게 보여서 시야까지 흐리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전 지역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고요. 여기에 미세먼지와 안개까지 뒤엉켜서 맑은 하늘을 보시기는 힘들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한때 나쁨으로 내려가겠는데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주의 단계니까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전 지역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최고 기온은 30도를 넘지 않겠지만 그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진 지역은 최저 14도가 되겠고요. 최고 기온은 26도가 되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계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같은 최고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 정도가 되겠고요. 최고 기온은 계룡 지역만 28도, 나머지는 29도를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청양 지역인데요. 아침 기온은 13도로 충남 지역들 중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이 되겠고요. 최고 기온은 28도로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겠지만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막혀있는 하늘 덕분에 자외선 지수는 크게 높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때문에 오존 지수도 함께 높아지니까요. 실내 환기는 미루는 것이 좋겠고요. 가능하시다면 외출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평년보다 더운 5월 때문에 낮 시간 동안은 냉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꽤 나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